네, 오늘도 이제 네 분의 시선으로 시장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일보 코스피 지수 장중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쓰기는 했지만 시장 변동 속에 이 등락을 거듭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에 또 1,000명을 넘어선 게 일부 부담이 된 듯하고요.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또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늘 함께하는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차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길건우 연구원 이런 시간부터 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어떤 이슈로 시장에 접근하면 좋을지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먹고는 살아야 한다. 다시 보자 음식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서 전일 또 풀무원, 농심, 오리온 등 음식료 관련주들이 일부 반응을 하는 듯한 움직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골라준 이슈인지 얼굴도 확인을 해볼게요. 네, 오늘 음식료 주제를 골라주신 분은 바로 염 차장님입니다. 저도 혹시 몰라서 어제 마트 가서 장을 좀 보고 오기는 했는데 염 차장님, 음식료주가 결국에는 코로나19 수혜주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네. 그 최근 흐름도 약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또 밖에 못 나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수혜주로 부각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구조적으로 좀 계속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에 못 갔거든요. 이 음식료 업종들이 지난 이제 어떻게 보면 여름까지 굉장한 랠리를 보이다가 이제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완전히 시세가 꺾였고, 그 배경이 이제 내년 성장에 대한 이제 그 약간 이제 올해 너무 좋았으니까 내년엔 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좀 이제 우려감이 좀 작용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HMR이라 그러죠. 가정 간편식 시장은 사실 그 코로나 이전부터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이어지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는 됐지만 이 방향성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올해 가파르게 성장하니까 내년에 대해서 너무 좀 앞서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게 좀 정상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코로나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쪽 HMR 시장은 계속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결국 이제 올해 음식료 업종 주가를 결정지었던 게 풀무원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해외 법인 실적들이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이 열리면서 그동안 과도하게 적자를 봤던 부분들이 어쨌든 매출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이익을 좀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그런 부분에서 해외 쪽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내년에 꺾이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해외 쪽 시장도 좀 계속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시장에서 제일제당이나 풀무원이 나름대로 또 위치를 잘 차지하고 있고, 또 라면 시장은 계속 미국, 중국, 동남아 할 거 없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렌드는 코로나랑 좀 무관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한 두세 달 좀 빠졌었거든요. 이제 이번 달 들어와서 올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나 좀 그동안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까지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유동성 장세고 너무나 이제 돈이 지금 넘치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들이 좀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가는데, 이게 못 오른 종목들이 한 번씩은 다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짧게 끝날 거냐 아니면 긴 흐름으로 좀 갈 것이냐는 결국에 이제 이 업종을 우리가 어떻게 좀 앞으로 바라볼 거냐에 달려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저는 어쨌든 내년까지도 좀 좋은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또 이렇게 가격 매력까지 넘치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비중을 늘려봐야 될 좀 시점이 온 것 같아서 오늘 좀 한번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년까지 좀 긴 호흡으로 볼 만한 게 음식료주들이다라고 염 차장님이 일단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단순히 코로나19로만 볼 업종이 아닌데 다른 분들께서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줄 평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염 사장님이 골라주신 음식료주 한 분 한 분 의견 볼게요. 먼저 김민수 대표, 시장 소외주를 살펴라라고 오늘 의견 주셨고요.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도 체크를 해볼게요. 네, 길건우 연구원의 의견은 연말 연시는 언택트입니다. 그리고 네, 한 분의 의견이 더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엄수정 PB. 네, 뒤늦게 전화 연결이 됐는데 음식료 업종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네, 의견을 먼저 받고 엄수정 PB와 인사를 나눠볼게요. 제가 인사 나누는 거를 좀 깜짝했는데 뒤늦게 연결이 됐어요, 엄수정 PB.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음식료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수정 PB 혹시 혼자 사시나요? 네, 혼자 삽니다. 네, 요즘 어떻게 식사 해결하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많이 해먹는 경우도 있었고 네. 외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HMR 가정 간편식 하고 인터넷으로 사 먹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뭐 배달도 많이 해 드시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도 음식료주들에 대한 힌트는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식료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예, 저뿐만이 아니고 뭐 생활 패턴이 저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로나 이후에 간편식이나 외식 대신에 배달 산업 쪽으로 좀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음식료 업종이 여름까지 8월까지 올라왔던지는 저의 행태만 봐도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끼니를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뭐 소비 패턴이 저같이 많아지면서 초기에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꼽혔죠. 근데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이 확 이루어졌었는데 그러다가 2분기 매출이 좀 발표되었던 8월 달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매출 증가폭이 뭐 2분기에 정점을 이루면서 하락폭을 걷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에 약 3달 동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가 통제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뭐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21년의 식품 판매는 뭐 20년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클 건 맞습니다. 근데 음식료 업종의 모멘텀이 아예 사라졌다고 보지는 않고요. 코로나로 인해 맛보았던 뭐 간편식의 경험은 한 번으로 일단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리고 내년의 수요가 올해보다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앞서 염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해외 매출에 증가하는 곳을 좀 봐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저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전 세계의 식품 시장의 23%가량에 해당될 정도로 큰 규모의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 직접 진출로서는 초반 진입이 매우 힘들지만 그 현지의 업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는 발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었고 뭐 제일지당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25년 동안 1위를 하던 만두 업체를 작년에 꺾고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풀무원 경우에도 미국 진출 29년 만에 지난 분기에 흑자를 이뤄냈었고요. 그리고 단기간에는 이 요소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겠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욱 기대되고 8월 이후에 조정세는 이 종목들에게는 좀 기회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8월 달까지의 파티는 좀 봐야 되고 그동안의 조정세를 기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쪽 얘기를 염 차장님에 이어서 또 엄수정 PB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김민수 대표는 시장 소외주를 살펴라라고 한 줄 평가를 주셨는데 일단 소외주 이미 지금 뭐 시장 안에서 음식료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한데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네. 애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세 명이나 있어요. 네. 먹을 때가 전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식 조리사도 딴 케이스입니다. 요리 잘합니다. 네네. 네. 근데 중요한 게 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음식료 업종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또 거시적인 지표죠. 네. 근데 그동안 바라봤던 상황들이 지금 음식료 업종의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보통 보면 환율 같은 경우 지금 워낙 강세니까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죠. 하지만 곡물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환율의 수혜를 받는 부분보다 곡물 가격이 더 급등해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봤었는데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그러면 좀 그동안 너무 좀 소외받은 게 아니냐라는 측면 쪽에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배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모두 다 음식료 업종들이 이루었는데 내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올해 뭐 한 50% 성장했다고 하게 되면 내년에 한 10% 정도밖에 성장을 못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하반기에 약했는데 네. 그래도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됐을 때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아란 쪽에서 하지만 종목별로 보셔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따가 종목은 to be continued.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성장 둔화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 또 우리가 볼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길건호 연구원이 연말연시는 이제 언택트다라고 꼽아주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쪽이랑 또 외식 관련주들을 같이 묶어볼 수 있나요? 음식료는? 네, 이게 연말 연시에 이제 솔직히 느낌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크리스마스 느낌도 안 나고 연말 네. 느낌도 안 나는 이유가 돌아다니는 게 솔직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배달 음식도 과거에는 대부분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마 시켜 먹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을 배달로 대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정 간편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가정 간편식은 분명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택트로 돌아서더라도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맛있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리미엄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가격은 훨씬 더 비싸거든요. 한 15%에서 20% 정도 일반 가정식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싼데 재구매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일반 간편식이 한 35% 정도인데 프리미엄 간편식이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 간편식 정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배달이 우리가 늘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배달 업체보다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골판지 업체, 골판지 대란을 얘기했었는데 백판지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판지가 포장 용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배달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년 초반 뭐 백신이 풀리더라도 분명히 내년 1분기, 2분기는 이 트렌드가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백판지 업체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홈밥이 과거에는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혼술 네, 아니면 집에서 그냥 술 드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류 업체들도 이제 배달이 되는 그다음에 가정용으로 많이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음식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염 사장님부터 종목 하나하나씩 좀 들어볼게요. 저는 그냥 세 개만 좀 골라왔는데 네. 일단 이제 대상, 롯데칠성, 제일제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은 사실 좀 가격이 제일 싼 것 같아요. PER도 낮고 워낙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HMR 이제 비중도 좀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김치가 또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어서 종갓집 김치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맛있어요, 거기.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대상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근데 무엇보다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게 좀 장점이고 롯데칠성은 예전에도 여기 와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드디어 그 하이트 진로의 좀 아성을 조금씩 이제 그 약간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클라우드 드래프트, 클라우드 이제 생맥주죠. 이게 새로 나왔는데 굉장히 요즘에 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류 부문 쪽에서 너무 그동안 하이트에 그 테라에 밀렸었는데 뭔가 좀 최근에는 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면서 주류 부문 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음식료 업종 중에 올해 제일 못 났었어요. 사실 이 종목이.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역으로 보면 그만큼 내년도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CJ제일제당은 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미국도 좀 잘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표 기업이고 근데 내년에 볼 포인트는 전 중국으로 봅니다. 중국이 지금 예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돼지들이 많이 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최근에 이제 돼지 사육도 수가 증가하면서 이제 어미 돼지들이 늘어나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새끼 돼지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사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에 사료 가격도 좀 많이 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사료 첨가제로 좀 불릴 수 있는 뭐 라이신 같은 가격들이 최근에 좀 꿈틀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중국의 이런 이제 축산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제일제당의 그 바이오, 그러니까 사료 시장 매출, 그러니까 사료 부분 매출이 좀 크게 또 내년에 점프할 것 같아서 한번 제일제당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으로 이제 추려주셨고 염 차장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 약진하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자라고 의견을 주신 엄수정 PB가 보고 있는 종목은 뭘까요? 네, 저도 일단 CJ제일제당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오리온을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리온만 좀 들어볼게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봤을 때도 최근에 신제품이 내놓는 쭉쭉 좋은 반응을 계속 이뤄내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꼬북칩, 초코 맛을 보면은 대형마트들이나 마트들 가보면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베트남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마케도 같은 경우도 에너지바도 신제품이 나왔는데 계속 좀 순선한 구조로 좀 잘 나가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4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제 주가 반등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요소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오리온 어제도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염 차장님과 마찬가지로 CJ 제일제당도 공통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김민수 대표는 어떤 종목 얘기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세 종목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수산주를 관심 있게 봤었는데 네. 3분기 때 실적이 의외로 다 좋았습니다. CJ 시푸드부터 사조 의양, 특히 어제는 동원산업이 강세를 보였는데 백신 수송 관련 쪽으로도 얘기 나오죠. 아, 예, 참치 냉동고를 뭐 이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최근에 조류독감 관련 쪽으로 한 단계 올랐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요. 특히 풀무원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성장, 내년도 사상 최대 실적, 고성장 계속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어제 때문에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예, 미국, 일본, 중국 법인 모두 다 호조를 보이는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 차장님 얘기하셨던 해외 쪽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온다라는 쪽에서 주목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10일까지 수출 데이터를 봤었을 때 메일 유업이 조금 더 눈이 가는데 분유 수출이 한 140%가 이상이 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인기가 라오스나 동남아 쪽 그리고 또 캄보디아 이런 쪽에서 한국 분유는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수출이 동남아 쪽으로도 잘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건우 연구원은 앞서서 이제 주류 쪽으로 살짝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배달이랑 주류를 같이 섞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면 백판지도 많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백판지 업체가 이제 크게 보면 빅3가 한솔제지, 깨끗한 나라, 그다음에 3위가 이제 세아인데 저는 세아에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도 추석 때 저희가 이미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추석을 처음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영업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5%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말 연시는 언택트라고 얘기를 앞에서도 했지만 4분기 실적 자체도 뭐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세아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팩소주를 가정용으로 출시를 했는데 배달에 또 이런 것들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배달 포장용 시장을 고려해가지고 유흥용 제품도 이제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술 트렌드에 맞춰서 볼 때 하이트 진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11월 이제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1위가 또 하이트 진로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는 또 하이트 진로가 제일 잘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줄 다른 업종이 다 갈 때, 남들 다 갈 때 이제 못 갔었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오늘 네 분과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공부 잘 해봤습니다. 그럼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내일 또 인사드릴게요. 네 분 고맙습니다.